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황장애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건 과연 무엇을 뜻할까? 그러면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좀 나쁜 편견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정신병에 대한 편견 더구나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하면은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 그런 것 같진 않고 많이 이제 좋아진 느낌은 있지만 아직도 약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 누가 무슨 일을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몸이 어디 부러져서 기부스를 한다거나 상처가 났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요. 현실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이성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한계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 나 이거밖에 못해 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이건 못하는 거야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만족하고 불만이 없고 현실을 흔쾌히 받아들이면 과연 발전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더 발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는데 그 길이 멀어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니까 전철을 타고 가는 걸 택하죠. 전철이 없으면 요새 이렇게 타고 가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좋은 도구를 찾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걸어가도 좋아 만족해서 걸어 다닌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4대 성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숭상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분들 보면은 가정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가를 못 갔고요. 석가모니는 장가는 갔는데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혼자 돌아다녔고요. 공자도 부인이 둘인가 되든가 별로 그렇게 가정적으로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소크라테스는 부인이 악처로 유명했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쉽게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였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인을 악처로 만든 거는 소크라테스 본인이지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남들한테 잘했어도 자기 부인 한 사람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인이라고 모시는 사람들이 숭상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불만이 있어야 이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 하는 게 있어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불안, 공포, 불안이나 공포나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릅니다. 불안이라는 거는 괜히 공연히 아무 이유 없이 막연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불안이고요. 귀신, 개가 무섭다든지 공처가는 부인이 무섭죠.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까 봐 무섭고요. 좁은 데 가면 숨이 답답해지고요. 넓은 데 가면 광장공포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뭔가 대상이 있을 때 불안한 거 그거는 공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전부 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잘 아는 나폴레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훌륭한 영웅이죠. 그 사람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참 소신 있고 멋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은 사실 누가 많이 하는 말이냐면 조울병을 가진 환자들이 난 뭐든지 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없어? 하고 얘기합니다. 나폴레온에게 조울병이 있었다는 흔적은 여러 군데서 봅니다. 파리에서 사관학교를 나오고서는 그럼 사관학교 임관 하고 전선으로 간 게 아니고요. 다시 시골로 가서 시골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전선에 나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울할 때는 침체돼 있고 조증 때는 들떠서 활동을 잘 합니다. 조세핀이라는 여자를 생각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 그 사람이 섬의 귀향을 2번을 갑니다. 엘바 섬에도 가고 센트 헬레나에도 가고. 침체돼 있을 때는 섬으로 싸움도 잘 못하고 귀향을 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분이 확 올라갈 때는 다시 나옵니다. 황제까지 오르죠. 베토벤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황제라는 교향곡을 작곡을 했다가 그 사람의 나중 행동을 보고서는 실망해서 이름을 바꿨지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도 하고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 그런 흔적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정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지나치게 높고 지나치게 낮은 사람이 있고 원만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걸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괴로운데 이것이 나의 약점인데 이 약점을 그대로 강점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는 안 돼가 아니라 이 안 되는 약점을 나의 장점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마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은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고 걱정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약점을 가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야, 이거 내가 좀 좋다. 감사하게 여기는 거. 조금 이상하지요?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은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점을 가졌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한번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난생 처음 듣는 희한한 괴상한 말씀이 것 같긴 하지만은 아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